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일이 터지면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가역적이라고 하는데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경과 분야 중에서 뇌졸중 관련된 환자분들도 많이 오고요. 일단은 뇌졸증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뇌졸중이고요. 옛날 말로 중풍이라고 하는 거고요.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병원 오기 되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음식만으로 뭔가 다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관리를 안 하는 것보다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약물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모든 병이 마찬가지겠지만 뭐 먹으면 되냐 뇌경색 대표적으로 이제 3개만 이렇게 이제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방울토마토 이렇게 한가득 먹어도 밥 2숟가락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포도, 수박, 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당류가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토마토 드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저 어릴 때는 항상 설탕 뿌려서 먹었어요. 맛은 있는데 너무 당류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렇게 드시면 안 좋고요. 물로 씻어서 그대로 드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높고 뇌경색을 좀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선입니다. 생선.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대체해서 등푸른 생선, 고등어 같은 거를 좀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흰살 생선 같은 경우에 오메가3 같은 아주 건강한 지방이 있기 때문에 등푸른 생선에 있는 지방, 올리브 오일, 그리고 기름 같은 경우에는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이 조금 더 낫고요.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기름에 튀겨 드시거나 이거보다는 삶아 드시거나 구워 드시거나, 이게 훨씬 더 같은 음식이라도 건강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튀기는 것보다는 삶는 음식, 삶는 게 안 되면 굽는 음식, 이런 게 좀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닭 껍질이나 붉은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지방입니다. 포화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안 좋은 건 이제 트랜스 지방, 가공육, 소세지나 베이컨, 아니면 이제 도너츠 같은 이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 중에서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지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지방을 드시더라도 좋은 쪽, 생선, 올리브, 견과류, 들기름 이쪽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중용을 해야 되는 게, 아몬드나 견과류 같은 게 열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살이 5kg, 10kg 이렇게 찌는 분들도 많습니다. 적절하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채소만 먹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잘 드시던 분이 고기에 단백질 섭취를 안 하고 채소만 드시게 되면은 근감소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근육 수치가 떨어지고 힘이 빠지고 살이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채식만 하는 경우에는 안 좋습니다. 적당히 드시는데 양을 좀 줄이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설탕이나 이런 것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나요? 예, 직접적으로 이제 설탕이나 초콜릿이나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급격하게 또 낭떠러지처럼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당이 뇌혈관에 데미지를 준다기보다는요, 당뇨 합병증,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라면 하나 먹으면 1일 권장 나트륨 섭취가 거의 다 됩니다.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지만 드셔야 된다면 스프를 조금 반만 넣는다거나 그렇게 덜 짜게 드시고, 국이 사실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국을 드실 때 젓가락으로 국을 건더기만 건져서 드시고요.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은 너무 어렵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주 쉽게 애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은 대부분은 해롭습니다. 라면, 피자, 치킨 이런 거 싫어하는 초등학생 없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요, 흰 쌀밥, 완전 흰 빵 같은 경우, 도너츠나 크로와상 같은 거, 어린 애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은 대부분 해롭습니다. 그런 거만 피하면은 일단 중간 이상 가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피하는 게 좋고요. 일단은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이 상처를 받거나 혈관이 동맥경화가 생겨서 딱딱해지거나,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쌓여가지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의 원인으로 오는 경우가 보통은 없고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졸중의 위험 인자로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이입니다. 이제 노화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거 말고도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 좀 더 잘 생긴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나이가 많은 거를 그럼 나이가 다시 젊게 돌아갈 수도 없고,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다시 태어날 수도 없잖아요. 의사들이 말할 때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 할 수 없는 거는 제껴두고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5개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질혈증, 담배입니다. 담배, 복부 비만입니다. 제일 위험한 인자로 거론되는 게 고혈압인데요. 140, 150 이렇게 높은 압력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혈관 벽이 상처를 받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저항성이 높아져가지고 피가 잘 안 통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고혈압 같은 경우 당연히 혈압을 낮춰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원인인 고혈압이고요. 당뇨랑 이제 고지혈증, 복부 비만, 담배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은 계통인데요. 죽상동맥경화증이라고 해서 혈관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러면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아주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서서히 좁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담배는 백해에 무익하기 때문에요. 혈관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담배는 최악의 경우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담배가 있다면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나는 담배 이미 피고 있는데 내 인생 망한 거냐, 이게 아니고, 많이 피고 오래 피면 당연히 또 높아지고요. 담배를 5년 이상 끊으면 아예 한 번도 안 핀 사람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이 조절입니다. 너무 불규칙적으로 어떨 때는 굶었다가 폭식을 하시거나 야식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호르몬 대사, 인슐린이나 이런 게 이제 장애가 생기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이제 식사하시고,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뭐 대단하게 트랙 가가지고 10km 달리기를 하는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버스 한 정거장 정도 일찍 내려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 약간 이 정도 가벼운 운동만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처음에 검사를 해보니까 혈압도 뭐 200 매우 높았으면, 그래서 이전에 건강검진 하거나 뭐 병원 가셨을 때 뭐 약 먹으라는 권유를 못 들으셨습니까 했는데, 그제서야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많아.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오해가, 혈압 같은 경우에 한번 그 약을 먹으면 나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부작용이 심하다던데 혈압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와가지고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팔다리가 완전히 마비가 와서 못 움직이고,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일이 터지면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가역적이라고 하는데요.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고 관리를 잘하면 이전보다는 좀 돌아오긴 하지만 100% 돌아오는 거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돌아오더라도 후유증은 계속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은 잘 관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이제 알아보시고, 건강식품을 먹으면 이제 뇌경색이 예방이 된다, 먹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강식품은 약이 아닙니다. 그게 약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말 그대로 식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 있어도 근거 수준이 100% 이런 거는 아니고, 만약에 뇌졸중이나 뇌경색이 왔다면은 일단은 약이 제일 중요하고, 건강식품은 한 단계 아래로 생각하시고 약을 더 잘 챙겨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하겠습니다.